자, 문제 9번입니다. 자, 법학 경찰 문제인데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답이 두 개죠? 자, 문제를 섞다 보니까요. 믹스를 하다 보니 중복된 것은 지우고 하다 보니 정답이 두 개가 된 겁니다. 2번, 3번 동그라미 치시고. 자, 1번 갑니다. 자, 형수를 향하여 사리의를 갖고 몽둥이를 힘껏 내리쳤는데 이건 총론 시간에 나오는 건데요. 자, 형수 밑줄 그시고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 밑줄 그시고. 자, 조카가 현장에서 즉사를 했을 때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법정적 부합설, 우리 구속요건적 착오할 때 배우는 그 관련된 판례죠. 그래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자, 2번. 자,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자,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찰을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력하여 사망케 하였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됩니까? 지금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자, 이 판례도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인데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법학경찰이나 승진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총론 시간에 배우죠. 낙산 비치호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고 파트에서 배우는 것인데 지금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해죄 고의인 겁니다. 그래서 1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범죄 행위가 상해이고요. 사망에 이르렀을 때 과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범죄 행위가 상해이기 때문에 상해죄 고의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를 인정했다? 포괄하여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갑은 남편의 전처 소생의 딸 을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 계모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모가 안 되겠다 싶으니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남편의 딸을 이제 야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자, 그래서 목을 졸라 실신시켰는데 죽은 줄 알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죽은 줄 알고 그대로 내려왔는데 이 아이가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죠. 그래서 살인죄 미수가 된 판례입니다. 자, 됐죠? 웃기죠? 제가 봐도 웃겨. 목을 졸라 실신했으면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뭐 파묻어야지, 매장해야지.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시체가 썩는데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텐데요. 그대로 내려왔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10번 갑니다. 자, 해경 3차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번 갑니다. 양친자 관계를 상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질 요건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양인데 입양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식적 요건이죠. 근데 이 아이는 친생자가 아닙니다. 양자인 거지. 그럼 양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양자 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건 무효입니다. 친생자가 아닌데, 그렇죠? 무효이지만 자기 친자식을 설정하려는 의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효행위인데 친생자 출생 신고는 무효인데 이것을 유효인 행위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의 실질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고 친생자 출생 신고를 양자 신고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행위를 전환시켜줘서 유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실질적 형식 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속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자, 계모 말씀드렸습니다. 계모는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고 그냥 인척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계모를 다투다가 계모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 보통 살인죄가 될 뿐입니다.
3번 질문. 자, 이제 감남이 을려와 정교를 맺었습니다. 이제 을려는 이제 본처가 아니고요. 저 바깥에 이제 바람피다 난 자식입니다. 피다 이 사생아 서자입니다. 서자. 이 서자를 출산했는데 이제 이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호적 신고를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호적 친생자로 혼인중의 자식으로 호적 신고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인지야, 인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죠. 호적에 올리는 행위를 인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즉 사생아 서자라 할지라도 이 친부가 생부가 자기 호적에 올리면 인지가 되면 이것이 이제 혼인 중에 출생자로 바뀌죠. 출생자로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 아이가 자기 생부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 관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됩니다. 틀렸네요. 자, 4번 질문. 버려진 아이다. 근데 자기 이 부하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출생 신고를 했지만 입양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 관계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해했다 하더라도 존속 살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전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걸 문제집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집만 갖고 정리를 하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뭐 문제집이 전부 다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기본으로 하되 문제집은 확인하는 것으로,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라면 부피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뭐 공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서 보기 따분하다, 그냥 난 기출문제들 갖고만 할래 라고 하는 수험생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막판에 뭐 모의고사 푼다든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고득점을 하려면 기본 강의를 같이 끼고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전빵이라는 것입니다. 뭐 정답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11번 갑니다. 자,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18년도 경찰 3차 문제네요. 전부 다 틀렸네요. 자, 그럼 뭐가 틀렸는지 좀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그래 목적범이라 했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말씀드렸듯이 살인죄의 준비에 대한 고의, 이걸 무슨 고의라고 했습니까? 예비 고의설 그랬어요. 예비 고의까지 있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살인청법자 말씀드렸죠. 살인청법자를 고용했다고 했을 때 살인 예비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네요. 3번 생모죠. 생모 같은 경우 인지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 관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이 됩니다. 틀렸네요. 뭐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앞에서 반복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것들은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리을번. 자, 장녀, 장남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동일한 방법, 장소에 의해서 또 시간적으로 접촉된 행위라 할지라도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 각각 장녀, 장남 각각 이 보호법익이 각각 그 전속적 법익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포괄일죄가 아닌 거예요. 아니고 살인죄 3개의 살인죄가 됩니다. 피해자 수에 따라서 살인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자, 승진에도 나왔고 이제 경찰 2차에도 나온 거예요. 자,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꾸 나오네요. 살인청법자를 고용했다고 했을 때 예비죄가 됩니다. 틀렸네요.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죠. 살인죄든 상해죄든
생명과 신체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법익, 전속적 법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포괄 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설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각각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3번 또 풀었네요. 또 출제가 됐죠. 버려진 영화를 주워다 길렀다.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했을 때 전속살해죄가 되지 않고 보통살해죄가 될 뿐입니다. 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를 하는 것인데 반의사 불벌죄는 폭행죄만 그렇죠. 폭행죄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해죄 부분이 틀렸네요. 자, 13번. 자, 승진과 경찰 2차 이제 나온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1번 풀었죠? 급소, 무술 출신 교관, 무술 방법, 울대 풀었습니다. 살인죄 범위가 있죠? 중복되는 것이니까 지울게요, 제가요. 자, 2번도 풀었죠? 7세, 3세, 아버지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 자살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능력도 없는 아이들. 그래서 의사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사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인죄의 간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간접정범. 밑에는 판례입니다. 2번 살인죄의 범인은 없었고 단지 나는 상해나 폭행죄의 범인만 있었다라고 다툽니다. 그렇죠. 살인죄를 뒤집어쓰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 상해죄나 폭행죄 고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 경찰관이 그래요? 그러세요? 라고 해서 공소장에 아니면 피신조서에 살인죄, 상해죄로 이렇게 써줍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명하는 것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살인죄의 고의가 없었다. 상해죄나 폭행죄면 모를까? 라고 할 때 이 수사관들은 범행 당시에 이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말만 듣고 조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동기, 준비된 흉기가 뭔지, 종류는 어떤 거였는지, 어떤 용법으로 썼는지, 공격 부위 어디 찔렀는지, 몇 번 찔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전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느냐, 상해죄의 고의가 있었느냐를 놓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4번도 풀었고 자, 14번 갑니다. 자, 적절한 것은 했네요. 자, 경찰 1차 문제인데 옛날에 나온 것인데 이제 해경에서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 엽총 방아쇠를 잡고 당기다가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는 뭐 실수라고 했지만 우리 엽총 소지 우리나라는 이 무기 소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엽사 같은 경우 사냥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허가를 맡아서 총기를 소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총기 허가증이 필요한 것이고 군대 가서 총을 발사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군대 가서 다 총 한두 발은 다 쏴 보았잖아요. 그러면 총기를 우리 군사 교육을 받을 때 총기를 갖고 빈총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향해 겨누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총을 상대방 향해서 겨눴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는 장전되는지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지만 그렇다 빈 총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겨누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겨누었다는 것이죠. 발사했다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런 취지입니다. 요런 취지. 이렇게 어디를 공격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서 판단해 보기를 아니다. 너는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판결입니다. 자, 2번도 풀었을 거예요. 살해했다면 살인죄. 여긴 앞에 있는 판례가 다르네요.
앞에서는 그냥 두고 떠났죠. 도주를 한 판례이지만 여기는 옮겨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살인죄 따로 유기죄 따로 보복도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죄가 각각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체 유기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불사도 아닙니다. 3번 강도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막 발항하고 소리치니까 베개로 이 여자의 머리 부분을 3분간 잡아 누릅니다. 숨 막히죠? 죽잖아요. 숨 막히니까 사지가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계속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계속 눌렀다는 부분이 바로 뭐다?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강도 살인죄를 인정했던 판례죠. 강도 살인죄는 형량이 엄청 무거워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일걸요. 엄청 형량도 셉니다. 4번 가보죠. 자, 금원 편취 목적이다. 사기 행각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했을 때 이건 사기죄의 고의라죠. 사기죄의 고의. 그치? 사기죄의 고의이지 자살 방조죄의 고의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방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